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유부녀이며 아무리 요즘 세상이 요지경 속이라 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건데 제가 끼가 많은 것인지 사회 통념상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저를 둘러싸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해버렸기 때문이죠. 저는 빼어난 미인은 아니지만 제 몸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특히 목욕탕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여자들의 시선이 제 완벽하고 날씬한 몸매에 탄성을 지를 정도입니다. 그러니 레깅스나 청바지를 자주 입고 다니는 여자예요. 결혼 전 수많은 남자들과 만나 사랑을 나누었으며 그렇게 연애를 실컷 즐기다 제일 잘생기고 제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잘생기기만 하고 배려만 해줬던 남자를 선택한 게 제 인생의 실수였어요. 남편의 집은 너무나도 가난했으며 직장도 별로 신통치 않았거든요. 직장을 다니기는 했지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해 급여는 그대로이며 그 당시 사랑에 눈이 멀어 집안 사정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에 결혼 준비할 때 집이며 다른 가전제품들을 고를 때도 제일 저렴한 걸 고르거나 아파트가 아닌 작은 집들만 보더라고요. 조그마한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가 보다 했고 2층 주택에 방이 3개인 곳으로 고르길래 아이 한 명까지 낳고 살기엔 괜찮다 싶어 별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한 지 6개월이 조금 지났을 무렵 아주 팔팔한 신혼인데 남편은 밤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어느 순간부터는 제 곁에 오는 걸 꺼려하는 겁니다. 돈이라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 밤일이라도 잘해야 할 텐데 남편은 늘 힘이 없어 있으니 불만투성이었어요.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으며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집이 넘어가 버렸다며 시아버지, 시동생, 시누 이렇게 3사람이 저희 집에서 당분간 집을 구하기 전까지만 같이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좁아터진 이곳에서 6명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지만 시동생은 취업준비생에 시누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기에 갈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보, 도련님이랑 아가씨는 그렇다 쳐도 아니 아버님은 그래도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투룸이라도 구해드리면 월세는 내실 수 있잖아. 아니 우리 집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다들 생활비도 안 주고 먹고 자고 쓰기만 하잖아. 매번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쓰고 있는 거 자기도 알고 있지? 아니 아니면 생활비라도 조금 받든지 자기가 말 좀 해봐. 응? 하며 매번 말을 해도 남편은 조금만 더 참아달라며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면 답답할 뿐이었고 돈 때문에 쪼들리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것은 가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저를 쓱 훑어보는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처음 시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다른 건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제 몸매가 이쁘다는 둥, 옷이 잘 어울린다는 둥 하며 이상한 농담을 하시는데 은근 기분 나빴지만 그런가 보다 하며 웃으며 넘어갔었거든요.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매너 에티켓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여름에는 너무 덥다면서 헐렁한 속옷만 입으시길래 참고 참다가 위에 옷이라도 좀 입으시라고 말을 하니 아버님은 원래 더워서 옷을 잘 안 입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네가 안 보면 되는 걸 가지고 뭘 그러냐? 이 더운 날 이게 정상이지. 우리 며느리 그렇게 안 봤는데 별거 가지고 다 트집이야, 응?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을 말씀드려도 시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하시며 자연인처럼 돌아다니셨고 시동생 역시 타이트한 반바지 하나만 입고 설쳐대는데 정말 민망하고 싫더라고요. 시동생은 어려서부터 시아버지에게 보고 배워서인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근 야한 농담을 잘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도 발로 제 발을 건드리기도 하고 형수랑 자기 여자친구랑 구분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지나가면서 한 번씩 툭 치며 자연스러운 척 스킨십을 하는데 정말 기분 더러워서 남편에게 다 말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랬다간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하고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터라
대화도 하기 싫었거든요. 사실 저는 아가씨 때부터 밤마다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상하게 아이 낳고 난 뒤로는 남편이 제 곁에 오질 않으니 그것에 대한 욕구가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남들은 아이 낳고 나면 없어져서 남편과 싸우기도 한다는데 오히려 저는 그 반대이니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한 번씩 유혹을 해봐도 넘어오질 않아서인지 어느 순간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짜증으로 변해갔고 그러다 보니 대화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무의미한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점심 때 친한 친구가 올 테니 술상을 봐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님, 날이 더워서 요리하고 나면 집이 더워질 거고 그러면 아버님이랑 친구분도 술 드시기 급급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이, 차라리 아버님께서 자주 가시는 저기 저 사거리 식당에서 시원하게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하며 조심스레 말씀드리니 그 친구분께 제 자랑을 많이 했더니 며느리가 없는 자기는 부럽다며 절 꼭 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라 현재 어딜 가도 떵떵거려도 될 만큼의 재산 있는 부자라며 가끔 본인한테도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 깍듯이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 에어컨 켜는 걸 싫어하셨던 시아버지는 에어컨을 키며 은근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은근슬쩍 저에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니 이내 그 친구는 돈이 많아서인지 여자를 원래 좋아했던 성격이 더 심해져서 돈으로 여자의 마음을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걔는 응? 자기가 한번 찍은 여자는 유부녀든 아니든 자기 여자로 만든단 말이야. 가끔 내가 우리 며느리 이쁘다고 자랑질 좀 했더니 아이 귀여고 오늘 오겠다지 뭐냐. 에이 저기 그 이상한 아저씨라 생각하고 걔가 뭐라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알았지? 우리 며느리는 똑똑하고 이쁘니까 이 시아비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야. 라고 하시며 제 어깨를 툭툭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좁은 집에서 다 같이 살게 해서 미안하다며 제 손을 갑자기 덥석 잡으시는데 소름 끼치게 싫은 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이기에 냉정하게 풀이칠 수가 없어 친구분 오시면 극진히 대접해드릴 테니 걱정 말라며 장을 빨리 봐오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재빨리 손을 빼버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남편이 애정 표현을 잘 안 해준다 해서 남자가 그립다지만 시아버지와의 그런 이상한 스킨십은 너무나도 싫었거든요. 그렇게 도망치던 마트로 장을 보러 갔고 돈 많은 시아버지의 친구분은 어떤 분일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서인지 저도 모르게 유부녀지만 이상한 그림을 수없이 그려보았고 아버님 친구분께서 저에 대해 좋게 보고 계셨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분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선풍기 바람이 아닌 시원한 에어컨을 쐬며 요리를 하니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절로 나왔고 그렇게 2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요리 실력으로 한 상 거하게 차려놓으니 절묘한 타이밍으로 시아버지와 시아버지 친구분께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 뵌 시아버지의 친구분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60대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돈이 많은 부자라서인지 얼굴에는 약간의 거만함과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이었으며 몸은 20대 못지않는 근육질 몸매에 운동복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분이셨어요. 게다가 묘하게 풍기는 땀냄새에 저도 모르게 홀리듯이 인사하는 것도 잊은 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뭐야? 아니 시아버지 친구가 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쳐다만 보는 며느리가 어딨어? 아, 아이고. 아니 나한테 반한 여자가 여기 또 있네. 오, 아이 자네 시아버지 말대로 정말 이쁘고 고운 며느리구만. 내가 처음 본 여자한테 이러기까지는 안 하는데. 자, 여기 우리 며느님처럼 아름다운 꽃을 오다 주었는데 마음에 들어 할지 모르겠네. 아이 내가 자네랑 한 약속을 깜빡하고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왔는데 잠깐 씻고 나올 테니까 먼저는 먹고 있어. 응?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 친구분은 씻으러 들어가시고 저는 두근대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술상을 차리고 있던 그때
시아버지께서 전화 한 통을 받으시더니 먼저들 먹고 있으라며 불이 나게 달려나가시는 겁니다. 기껏 차려놨는데 술상을 치워야 한다는 생각보다 친구분이 시아버지께서 안 계시니 집에 가실 것 같다는 생각에 더 속상했던 것 같아요. 씻고 나온 친구분께 시아버지께서 전화 받고 나가셨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저보고 술 마실 줄 알면 같이 먹으며 시아버지를 기다리자고 하더군요. 이내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말투 하나하나에 배려심이 묻어나서인지 점점 친구분에게 두근거림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다고 들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회사에서 격리직으로 일해보지 않을래요? 결혼 전에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했다고 들었는데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 내가 월급을 섭섭치 않게 줄게요. 안 그래도 남편 머리가 시원찮아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에 바로 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니 가방 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 저에게 건네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며 안을 열어보니 5만 원짜리가 두둑히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저를 보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주는 뇌물 겸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상여금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모르게 살짝 취해서인지 감사하다며 친구분을 꼭 안으며 볼에 뽀뽀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제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당황하는 저를 보더니 씩 웃으며 곧 시아버지께서 올 테니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제 등을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방금 한 행동이 시아버지 귀에 들어갈까 걱정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저를 밀쳐내는 듯한 제스처를 한 시아버지의 친구분의 그 행동이 더 민망해졌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오셨고 시아버지와 친구분은 두세 시간 정도 술을 드시다 집으로 갈 채비를 하셨어요. 저는 인사를 하기 위해 마중을 나갔는데 친구분은 시아버지 몰래 제 손에 쪽지 하나를 건네주시는 겁니다. 방으로 들어가 쪽지를 보니 연락처와 내일 점심때 마저 이야기하자는 글귀가 써져 있었는데 수줍은 소녀 마냥 그 쪽지 하나에 설레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점심때쯤 약속 장소로 향했고 그곳에는 저를 향해 다가오는 멋지게 차려입은 시아버지 친구분이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아버님, 삼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밖에서 따로 뵈니까 호칭 정리가 잘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니 그냥 편하게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갈 곳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말을 하며 제 손을 갑자기 잡으시는데 남편과는 다른 거친 매력에 끌리고 말았고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처음 가본 최고급 호텔이었고 시아버지의 중마고우인 그 삼촌과 밤새도록 선을 넘고 말았어요. 며칠 뒤 삼촌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남편 몰래 삼촌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몇 개월 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이 우연히 시아버지에게 같이 있는 모습을 들켜버려 남편 귀에도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삼촌께서 도와주신 덕에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남편 몰래 바람피는 저를 욕하겠지만 다시는 숨막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고 너무 힘든 시댁살이였기에 결국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삼촌은 저와 아이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좋은 아파트를 구해주셨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삼촌과 엄청난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명의 아이를 더 낳아 1남 2녀를 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남편은 아이들과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있기에 저 역시 남편에게 내조를 잘하며 잘 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